정의역이 1부터 100까지인데 로고의 소수 부분의 값을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로고의 소수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물어볼까? 로고 54의 소수 부분이 누구게? 덜 어떻게 한다고 했지? 진수의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값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로고 만약에 235가 있어. 소수의 값이 누군데? 2.4. 네, 진수의 값을 소점 앞에 하나의 숫자만 있도록 쓰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해드렸고요. 근데 로그 100의 소수의 값을 fx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은데 1부터 14 있는 숫자들은 로그 값들이 다 0점 몇인 거 아니야? 로그 1부터 로그 10까지는 다 0점 몇이니까 로그 x의 소수 부분의 값은 그냥 로그 x인가? 0점 몇이니까 로그 x가? 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범위는 10부터 100까지는 또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 두 자리 숫자라고 한다면은 소수의 값이 누구라고? 아니 만약에 아까 54가 있으면 로 5.4라고 쓰겠다며. 근데 아까 전에 이걸 다르게 표현한 방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10분의 x니까 그럼 끝나잖아. 이 fx의 그림을 그리세요. fx만 그리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첫 번째 거에 그냥 로그 x를 그리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거는 로그 함수를 아래로 한 칸 이동한 건가? 그럼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fx의 그림하고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 일단 로그 함수부터 그릴게요.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1부터 10까지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원래 로그 함수의 값은 밑의 값이 10인 로그 함수는 1, 빵을 지나고 그리고 또 누굴 지나야 돼? 뭘 대입하면 1 나오죠? 10 대입하면 1 나오나요? 근데 원래 로그 함수는 내가 지금 그린 건 y는 로그 x를 점선으로 그렸거든? 그런데 1부터 10까지는 뭘 그리라고? 이거 과장되게 그렸어야 되는구나. 10을 대입하면 1인데 100을 대입하면 누구야? 10을 대입하면 1인데 100을 대입하면 누구냐고? 로그 x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과장되게 그릴게요. 여기가 지금 10,1이고요. 간격이 여기가 100,2라고 하려고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는 그냥 로그 함수를 그리라고요? 근데 이 점은 비워놓으란 얘기인가? 10에 등호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인 10부터 100까지의 그림은 밑으로 한 칸 내리라고요? 원래 10,1하고 100,1을 지나는 로그 함수인데 밑으로 한 칸 내리게 되면은 10,0하고 100,1을 지나는 거야? 이런 로그 함수로 밑으로 좀 평이동하라는 것 같은데 한 칸만 이해되신 거 맞죠? 그게 지금 fx입니다. 지금 실선으로 그린 게 fx인데 직선의 그림을 그리신다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직선은 y절편의 값 2가 되고 기울기가 누구죠? 네, 기울기의 값 마이너스 m분의 기울기입니다. y절편의 값 2가 되고요. 0,2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되겠네. 0,2에 출발하는 직선이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직선이 어떨 때지? 이 점에서 출발한 직선이 교점이 두 개가 됐을 때 이때는 교점 두 개 맞아요? 또 이렇게 올라가서 10,1을 지날 때는 교점이 몇 개지? 이때 한 개네. 그럼 요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이 항상 두 개인가요? 그럼 나의 바램은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라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한 n값이 필요한데 0,2하고 10,0을 지날 때 기울기가 누구죠? 네,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0,2하고 10,1을 지날 때 기울기가 누구지? 우리의 바램은 기울기인 마이너스 n분의 1이 어떻게 됐으면 교점이 두 개라고요?
마이너스 5분의 1 이상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커 같으면서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없애고 역수치하면 부동산 바뀌나? 마이너스 때문에 부동산 바꿨어야 되는데 역수치하면 또 부동산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이때 자연수 n값에 개수값이 필요합니다. n값은 몇 개 있죠?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번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이 다음 페이지인 것 같아요. 20번 문제는 아주 오래전 수능 기출문제거든?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문제야. 모든 참고서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미세값이 2가 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미세값 2가 되는 로그 함수라고 한다면 요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 미세값 2가 되는 로그 함수였나봐. 근데 로그 함수의 값을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접올리는 거죠. 접올려서 지금 이 그림이 접올린 그림입니다. 얘가 절대값 로그의 x고요. 절대값 로그 x의 그림이 있는데 원래는 y는 로그 x의 값을 접올렸잖아. 그런데 이 부분은 y는 로그 x인데 접올린 녀석의 값은 식이 뭐가 되지? x축 대칭한 거는? 마이너스 네, x축 대칭했으니까 우변의 부호를 전부 다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신 거 맞죠?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절대값 x의 그림입니다. 근데 지수함수의 값이 미세값 2가 되는 지수함수도 있고요. 미세값 2분의 1인 지수함수도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P점과 Q점이 교점이라고 얘기했는데 P점 좌표의 값은 요점이라고 절대값의 그림이랑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이고요. Q점 좌표의 값은 절대값의 그래프랑 또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입니다. 여기가 x1, y1, 여기가 x, y2죠. 근데 문제에서 절대값이랑 지수함수,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R점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보기 중에 옳은 걸 고르세요. 처음에 질문이 이 점 좌표의 값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지 물어본 거야? 1은 오른쪽에 있잖아. x1의 값은 1보다 작은 거 맞죠? 네. 그런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2분의 1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왔다? 그럼 2분의 1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2분의 1의 의미를 파악하고 싶은데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요. 선생님이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0,1하고 1,0을 연결하게 되면 이 선의 직선의 방식이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리고 y는 x라는 선도 한번 그어볼 생각이거든? y는 x라는 선도 그리게 되면은 y는 x라고 하는 선이 이 선인가요? 네. 근데 둘이 만나 생긴 교점이 누구야?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두 개 갖다고 놨더니 2x가 1이어서 x의 값은? 여기가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2분의 1보다는 x1의 값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 x1보다는 1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처음에 기억에 있는 건 참인 것 같은데 x1의 값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 값이 지금 0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x1하고 y2 곱한 거랑 x3하고 y3 곱한 게 똑같은지 물어봤거든? P점이 x1, y1, Q점이 x2, y2, R점이 x3, y3인데 Q점과 R점의 관계를 해석해보라는 얘기네. Q점과 R점의 관계를 해석해볼 건데 첫 번째는 미세값이 지금 2가 되는 로그 함수, 미세값 2가 되는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누구야? y는 2x 미세값 2가 되는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미세값 2가 되는 지수함수인가요? 네. 그럼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 있는 거죠. 네.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 있는데 이건 미세값이 지금 2분의 1인 지수함수인가요? 미세값 2분의 1인 지수함수인데 미세값 2분의 1인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누구지? y는 미세값 2분의 1 녀석의 역함수는 미세값 2분의 1 로그함수인가요? 그럼 여기는 이 지수함수, 감소하는 지수함수하고 감소하는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있네요. 그러다 보니 감소하는 지수함수하고 증가하는 로그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Q점이었고요. 증가하는 지수함수하고 감소하는 로그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또 R점이었잖아.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역함수 아니야 지금? 그래서 Q점과 R점의 관계에 무슨 관계 있다고요? 대칭 네, Y는 X에 대해 정확히 대칭인 관계 있겠죠? 그래서 두 점 좌표는 서로 Y는 X에 대해 대칭인 관계 있기 때문에 이 점 좌표에 x2, y2라고 하는 점에 잡히면 실은 R점 좌표는 문제에서 x3, y3라고 했지만
그 점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대칭한 y2, x2랑 똑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곱한 거 같은 값인가요? 네. 그 니은은 참입니다. 세 번째 디귿으로 갔습니다. 디귿은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디귿은 기울기를 활용해서 로그함수를 판단하는 게 대부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에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거든. 기울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x2, y1?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볼까? x1, y1은 p점이죠. 네. 쌤이 양변을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 y1의 값이랑 x1 마이너스 1 이걸로 나누기 한번 해볼 생각이야. 근데 이 값이 양수라는 보장이 있나? 이 값이 양수야, 음수야? y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x1 마이너스 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x1의 값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걸 우리 알고 있었잖아. x1 마이너스 1의 값 양수야, 음수야? 그럼 양수하고 음수 곱했으니까 이 값은 음수인가요? 음수로 양변을 나누기 하면은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에서 물어본 질문은 이 질문이거든? 내가 이걸로 나누기 하게 되면 x1 마이너스는 약분되고 y1분의 x2가 남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매칭이 조금 안 되네. 다른 걸로 나누기 하자. 알파벳이 매칭이 안 돼서 y1하고 x2로 나누기 할 걸 그랬나? 네, y1하고 x2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이걸로 나누기 할게요. 근데 이거는 부호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거의 부호는 양수인가요? 양수의 값이 이걸로 나누기 하게 되면 좌변값은 y1-1분의 x1-1인가요? 아니고요, 미쳤네요. y1분의 x1-1이 좌변인가요? 우변값은 나누기 했더니 x2분의 이거네요.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어야 되죠.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인 건가요? 그런데 P점 좌표의 값은 X좌표, Y좌표 똑같은 거 아니야? P점 좌표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X1하고 Y1이 똑같으니까 X1분의 Y1-1이라서도 같나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해서도 괜찮으려나?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없던 0을 써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x1은 y1 P점과 0,1 사이의 기울기? 얘가 뭘 의미하죠? Q점 좌표와 0,1 사이의 기울기인가요? 그럼 기울기의 대소관계를 따지라는 것 같아. 첫 번째, 좌변값은 원점과 P점 사이의 기울기라서 기울기가 몇이죠? 원점은 아니지. 0,1과의 기울기죠? 이 기울기는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이 기울기는 음수인가요? 그런데 이거는 Q점과의 기울기?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좀 헷갈린다. P점과의 기울기가 클까? Q점과의 기울기가 클까? 내가 약간 좀 겹쳐 보여서 약간 옆으로 비켜서 그렸어요. 그럼 OP의 기울기가 클까요? OQ의 기울기가 클까요? 자, 이렇게 그린 녀석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이것보다 더 가파른 녀석의 값은 기울기가 누구야? 뭐 이거 마이너스 2 같은 기울기 같은데 음수였을 때? 그러면 우리는 완만할수록 큰 거야, 작은 거야? 완만할수록 큰 거예요? 그럼 빨간색의 기울기는 좀 더 가파른 것 같고 파란색의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간색보단 파란색이 큰 값인가요? 그래서 문제의 질문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네, Q까지의 기울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비교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해는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개념선은 더 이상 모르는 게 없나요? 네, 그럼 문제집센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집센이 지수함수 파트가 지금 풀이가 안 돼 있죠? C단계가. 저번 시간에 푼 사람만 질문 받았던 것 같고요. 새로 푼 사람들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쪽수 불러주세요. 지수함수 C단계부터. 15쪽이요. 지수함수 C단계 처음이 55예요? 네. 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되죠, 지금? 이거는 56. 55에서 56이 끝? 네. 다른 분들은요? 70. 70.
5쪽까지? 자, 일단 55쪽으로 가겠습니다. 에어컨 틀어야 되겠다. 약간 덥다, 그지? 네. 자, 55쪽으로 갔습니다. 55쪽에 몇 번 풀면 되죠? 362번. 362번. 362, 366. 자, 362번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된 함수 f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때 fx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교점이 몇 개인가요? 일단은 이 설명이 조금 특이한데 이 설명을 무슨 설명인지 혹시 알까요, 유나요?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3대 2 반거랑 1대 2 반개 똑같아. 5대 2 반거랑 3대 2 반개 똑같고 7대 2 반거랑 3대 2 반개 똑같아. 즉, 두 칸마다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의 값을 2라고 얘기합니다. 두 칸짜리 그림은 여기서 그리고요. 그 그림이 오른쪽 두 칸과도 똑같은 그림, 또 오른쪽 두 칸과도 똑같은 그림.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직선하고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필요한 상태라서 나는 먼저 지수함수부터 그려야 될 것 같거든.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수함수는 0부터 1까지 하고 1부터 2까지 그림이 있고요. 직선은 기울기가 5분의 1이었었나? 먼저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그림을 그리려고요. 근데 이 지수함수는 단순하게 증가하는 녀석인데 0대2 했을 때가 2분의 1인가요? 그리고 1대2 했을 때가 1? 그럼 지수함수의 그림은 0대2 반개 2분의 1이고 1대2 반개 1이라고요? 그리고 1대2 반면은 1이고요. 2대2 반개 2대2 반개 누구라고? 2분의 1? 근데 이건 감소하는 녀석이잖아. 미세값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문제 요구한 거는 처음에는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그리라는 얘기인가? 이런 거 맞죠? 근데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왠지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왜 들지? 그런데 두 칸짜리 두 칸 옆으로 가면 똑같은 그림, 또 두 칸 옆으로 가면 똑같은 그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가요? 가에 나온 설명은 이 설명입니다. 또 왼쪽으로 두 칸으로 가도 계속 똑같은 그림입니다. 위아래 간격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맞는데 어떡하지?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여기가 지금 3, 여기가 4인 것 같고요. 여기가 5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이 5,1인가요? 그런데 직선이 어떤 직선이라고요? 기울기가 5분의 1인 직선 기억이 안 나. 기울기가 5분의 1인 직선이었나요? 기울기 5분의 1인 직선은 원점 도진할 거고요. 5,1 도진하나요? 그럼 여기서 지나서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점 좌표는 2분의 1이거든, y가. 근데 여기다 2대2방 5분의 2잖아. 5분의 2면은 살짝 위를 지나야 돼, 아래를 지나야 돼? 여기는 2분의 1인데 5분의 2면 아래를 지나야 돼요? 근데 4를 대입하면 5분의 4니까 위를 지나야 되나? 그런 식의 점들을 연결한 선이 있으면 밑으로 지나가지고 이렇게 지나는 건가요? 그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네, 교점의 개수는 2개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66번인가요? 유나가 모르는 문제로 생각했네. 그건 하민이가 몰랐던 거지. 유나를 보고 설명하고 있었네. 자, 하민이 지금 이해된 거 맞죠? 66번은 유나가 모르는 문제라고요? 66번은 이 문제도 대부분의 참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고 학교 시험에도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지수함수의 값이 있는데 지수함수의 값은 원래는 증가함수였을 겁니다. 지수함수의 값이 미세값이 지금 9가 되는 증가함수였을 건데 그 녀석의 값을 접올린 거죠. 원래는 y절편의 값이 누구죠? 빵 대입하면
원래는 빵 대입하면 누구예요?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 2였죠? 근데 그걸 접올렸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된 거죠? 점근 상위값이 원래는 누구였지? 원래는 점근 상위값이 누구였는데요? 마이너스. 네, 원래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이었고요. 접 올라갔으니까 점근선은 y는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 지수함수랑 또 다른 지수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x1하고 x2가 교점, 두 군데가 교점인데 이거는 지수함수를 왼쪽으로 k만큼 평이동한 거잖아. 왼쪽으로 k만큼 평이동할 건데 원래는 평행이동하지 않았더라면 0대2반 1인가요?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0대2반 1인가요? 0,1을 지날 거고 1,2를 지나요? 이런 식으로 지났을까요? 원래는. 근데 이걸 지금 왼쪽으로 평행이동하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현재의 교점 좌표는 양수인 값 두 개만 교점인가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한 교점의 좌표 음수였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교점의 좌표는 0과 2 사이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0대2반 건 2인지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2대2반 값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2대2반 누구죠? 78. 네, 2대2반 78이네요. 그러면 여기 그림은 실제로 수능에서 평가원에 출제할 당시에도 그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을 조금 사실적으로 묘사해야지 좀 좋은데 사실적으로 묘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상태거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에 가깝게끔 그리고 싶어도 엄청 까다로운 것 같아. 자, 2대2반 게 누구라고요? 78. 어떻게 찍어? 여기가 2칸짜리인데 저기는 78칸짜리 엄청나게 위에 있잖아. 맞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78이라는 점을 대충 그럴듯하게 찍었습니다. 0,1이라는 점을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지수함수의 값이 지금 이렇게 되는 지수함수가 있었다고요? 성공하자. 선생님 손이 안 미끄러진다고 모니터에서. 이게 아니군요. 망했네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요? 네. 근데 나는 지수함수가 교점 좌표 음수가 되려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는 지수함수가 됐을 때 0,1을 지나는 순간이 되면은 교점 좌표는 0인 거지? 이것보다 살짝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0,1을 지나는 순간에 k값이 궁금하긴 하다. 0,1을 지나면 지수함수가 y는 2x 플러스 k승이었기 때문에 k가 누구면 0 대입했을 때 이 나오지? 1. k가 1? 이러면 0 대입했을 때 이 나오나요? 네. k가 1이었을 때 이렇게 지났을 거야. 근데 이렇게 지났을 때 문제점이 뭐야? 이렇게 지났을 때 문제점. 교점의 좌표가 두 개 있는데 교점 좌표가 하나가 음수가 아닌 거지? 0인 거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살짝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가가지고 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수함수 2x 플러스 k승의 값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 2,78을 지난다면 이것도 문제인 거 아니야? 2,78을 지나게 돼버리면 한 교점에 잡힌 음수가 맞지만 다른 교점에 잡힌 0과 2 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점 2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되신 거 맞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2대입에서 78이 나온 k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2대입에서 78이 나온 k값을 구할 수 있나? 2대입에서 78이 나오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 안 나오죠? 우리 로고 배웠잖아요. 이걸 로고로 바꾸려고. 거기에 78. 네, k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로고의 78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k라는 녀석의 값이 로그 2의 78 빼기 2인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그림이면 두 점선 사이에 있는 그림이면 항상 교점의 좌표의 값은 하나는 음수인 건 확실하고 또 한 녀석의 값은 이 값이 2니까 2보다 작은 거 맞죠? 그 말이 되시나요? 그럼 나의 바램은
이러한 K값들 사이에 K값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럼 내가 구하는 K의 값은 1보다는 컸으면 좋겠고 아무리 커도 로그 2의 78-2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러한 뭘 구하라고 했죠? 자연수 K를 구하라고 했었나? 네. 그런 자연수 K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제일 작은 건 2인지는 알겠거든? 그럼 제일 큰 숫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얘를 어떻게 바꿀 건데요? 로그 2에 4분의 78인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78이라고 하는 숫자가 64보다는 크고 74라고 하는 78이라는 숫자가 64보다는 크고 128보다 작기 때문에 로그 2의 78이라는 숫자의 범위는 6부터 그럼 6점 몇이잖아. 6점 몇에서 2를 뺐으니까 4점 몇이면 자연수의 값은 2, 3, 4까지인가요? 그러한 자연수 K 값들 합을 구하세요. 합의 값은 곱 아니죠? 합이죠? 네. 자, 그 다음 도표할 게 몇 번이죠? 70번, 73번, 70번. 다음에 70번 문제에서 수능 기출문제고요. 2차 함수 fx의 그림하고 1차 함수 직선 gx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식에서 지수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값을 둘 다 2분의 1이라고 생각한다면 좌변의 지수의 값과 우변의 지수의 값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부동 방향은 바뀌나요? 그럼 결국 내가 풀려고 하는 거는 fx-3이라고 하는 녀석과 gx를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양수면은 얘는 음수일 거고요.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인 건가요? 먼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fx라는 녀석의 값이 3보다 같았을 때 gx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할 생각이고요. 또 한 녀석의 값은 fx의 값이 3보다 작았을 때는 gx의 값이 0보다 큰 녀석을 찾을 생각이죠. gx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클 때가 언제야? 3 오른쪽이에요? 네. 0보다 클 때가 3 오른쪽입니다. 3 오른쪽에서만 봤을 때 3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3보다 fx의 값이 더 클 때는 5의 오른쪽인가요? 그래서 공통되는 범위의 값은 5의 오른쪽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3보다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였구나. 3보다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fx가 3보다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3보다 작은 녀석의 값은 3부터 5까지야?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얘 같은 경우는 f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니까 3보다 왼쪽이죠? 3보다 왼쪽 중에서만 답을 찾는 중인데 함수값은 3보다 컸으면 좋겠다며. f의 함수값은 3보다 큰 게 어디야? 1의 왼쪽인가요? 네. 이때 해는 1의 왼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녀석의 값은 이 범위 속에 들어있는 x의 값들 자연수들의 합이 필요합니다. 2 빼고 더하시라고요? 답이 13이 답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지수함수는 끝? 자, 그 다음 챕터 질문 받겠습니다. 427번. 42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27번부터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읽기 힘들겠네요. 427번? 상이라고 써있구나. x의 값이 지금 양수값인데 자연수 n값에 대해서 fn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fnx의 함수는 f1x의 값은 로그 2x인데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하고 싶은데 자연수 n값이라고 하니 여기다 n 대신에 1, 2, 3 이런 거 대입한 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제일 처음에 n값 1이었을 때는 뭐가 성립한다고요? f2x라는 녀석의 정체가 f1x의 세제곱 더하기 f1x라고요? 네. 앞에 거는 로그 2의 x의 세제곱, 뒤에 거는 로그 2x? 두 개 더하면 누군데? 곱하기니까 로그 x의 4제곱인가요? 두 번째, f3x의 값은 n값한테 2대입했더니
F2한테 X의 3승의 값을 대입한 거라. F2한테 X를 대입한 걸 구하라고? X의 3승을 대입하면 로그 2의 X의 12승? 네. 뒤에 거는 로그 2의 X의 4제곱? 네. 로그 2의 X의 10. 자, 앞에 거는 X의 3승 대입했더니 12승. 뒤에 거는 로그 2의 X의 4제곱. 12승, 4승. 10.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이 n값한테 3을 대입했습니다. n값한테 3을 갖다 대입했더니 f4x의 정체는? 귀찮아. 앞에 건 몇 승이야? 48승? 뒤에 건 몇 승이죠? 16승? 48 더하기 16을 계산하시라고요? 이건가요? 근데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밑에가 4인 것만 풀라면서요. 이거만 필요했구나. 그러면 얘가 정체가 64 로그 2의 x인데 여기다 16을 대입하라고요? 로그 2의 16은? 4 곱하기 64는? 150. 그럼 결국 구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 4 256을 구하라고요? 답이 4가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이제 12번. 512 이렇게 확 뛴다고? 다른 분들은요? 512번보다 앞에는 없으세요? 네. 하은이 살짝 앞에 질문 있는데 묻어가는 거 아니죠? 열심히 하신 거 맞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에 남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하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숙제를 열심히 안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 책 검사했더니 답지를 뺏겨오더라고 이 새끼가. 혹시 그런 꼼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숙제를 열심히 하셔야지만 실력이 늘고 나중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세값이 a가 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a의 값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알고 있나?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구나. 그 증가함수, 원래는 증가함수인 로그 함수였을 건데 그 로그 함수를 접올렸습니다. 근데 y는 k라는 상수함수랑 만나 생긴 교점이 a, b점이고요. y는 k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옆에 c점입니다. c점하고 a점, b점은 전부 다 y는 k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OC 길이, C 길이, AB 길이가 모두 똑같다고? 세 군데 길이의 값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때 이 로그 함수의 값이 y는 2루t랑 만나 생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이 d라고 한다면 그때 20d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C점 좌표가 누구지? A점 좌표는 누구야? 아니 C 길이하고 OC 길이 똑같다고 했던 거 아니야? A의 K. K, K인가요? 여기도 길이가 K고 여기도 길이가 K라며.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렇다면 B점 좌표의 값은 누군데요? K, K. 네, 선분 길이 세 군데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점좌표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그런데 함수의 식이 얘는 식이 누군데요? y는 근데 이건 접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등식을 만족하는 k값 구하면 되겠다. 처음에 여기다는 k, k를 대입하시라고요? k, k a점 좌표를 대입했더니 k의 값이 마이너스 로그 a의 k죠. 여기다가 2k, k를 대입하려고요. k의 값은 로그 a의 2k인가요? 그랬을 때 여기서 식은 문자는 a하고 k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ak 값을 연립해서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두 개 똑같다고 할까? 똑같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값은 로그 a의 k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나요? 뒤에 있는 값은 로그 a의 2k인가요? 네. 따라서 진수에 있는 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진수는 일단 k 값은 양수입니다. 똑같다고 놨더니 k 제곱의 값은 양수값이니까 k 값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게 루트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2루트 2라고 하는 값은 꽤 위에 있는 건가? 그때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 사이의 거리가 d라고요? 이 선이 y는 2루트 2라는 선입니다. 내가 지금 d의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a의 값을 구할 수 있나 모르겠다. 루트 2분의 1을 대입하면 a 구할 수 있나요? 여기다 대입할까? k라고 하는 값이 이거니까 a의 k승의 값은 k분의 1이죠. 네.
루트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a의 루트 2분의 1 승은 루트 2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점의 좌표는 이 두 점 좌표 구한 다음에 큰 점에서 작은 점을 뺀 게 d라는 길이라서 뭘 대입하면 k가 나오는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 점 좌표를 2점하고 d점하고 2점이라고 칭할게요. 선생님 지금 2점 좌표 구하고 싶어요. 무엇을 집어넣으면 2루트 2가 나오죠? a의 2루트 2 승의 값을 로그 함수한테 대입하면 그때 2루트 2가 나오나? d점 좌표를 알고 싶은데 d점 좌표는 이 로그 함수한테 대입했으면 좋겠지? 뭘 대입해야지 2루트 2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로그 a의 x분의 1이죠? 뭘 대입하면 2루트 2가 나오죠? 마이너스 그러네요. a의 마이너스 2루트 2승을 대입하면 2루트 2가 나오네. 그때 선생님이 지금 d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알고 싶은데 d라는 선분의 길이가 d인데 누구에서 누굴 빼자고요? 2점의 x좌표에서 d점의 x좌표를 빼면 돼요? 근데 a의 이 녀석이 이거라고?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나? 양변에 몇 승을 하면? 4승을 하면은? 양변에 4승 하려고요? 양변에 4승 하면 왼쪽은 4하고 루트 2분을 곱했으니까 2루트 2 맞아요? 오른쪽에 4승 하면 누구죠? 앞에 있는 값은 4인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값은 누구죠? 그래서 4분의 15입니다. 4분의 15한테 몇 배 하시라고요? 20배 해주면 75? 네, 답이 75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가 몇 쪽이죠? 76쪽. 아까 76쪽. 다른 분들은 질문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자, 76쪽으로 갔습니다. (70) 20번? 22번. 22번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로그 부동식이 있습니다.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가 필요합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어 좀 망설여진다. 이렇게 할까 그냥? 로그의 빼기를 먼저 나누기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항해버리겠습니다. 원래 2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미세값 2인 로그를 만들면 로그 2의 로그 2의 4여서 이항해주면 b분의 4인가? 오른쪽에 있는 값은 로그 2의 b분의 4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양수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a라는 값은 자연수라면서 일단 a가 누구면 이게 빵이야? a가 5가 된 빵이에요? 근데 a의 값이 5보다 크면은 양수인가요? 그 범위를 쪼개겠습니다. 첫 번째는 a라는 값이 5보다 큰 것 같을 때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큰 것 같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냥 벗겨질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미세값 2니까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럼 결국은 5분의 a라고 하는 녀석과 b분의 4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족한 a, b의 순수한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대화성끼리 곱해도 분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b 값도 자연수니까요. a, b의 값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녀석을 찾아봅시다. a가 5였을 때는 누가 가능하죠? 4까지만? 얘가 6이면 1, 2, 7이면 1, 8이면 괴롭다 이제 이렇게 쓰지 말걸 다르게 쓸걸 8이면은 1, 2 9면은 1, 2, 10이면 1, 11이면 1,
언제까지 하는 거야? 아, 멍청했었다. 아이씨. 10이었을 때 1, 2가 된다고? 네. 하지만 11부터는 1밖에 안 돼? 언제까지 1밖에 안 되는데? 20까지. 네. 그럼 개수를 세야 되는데 처음에 4가지, 3가지, 7가지, 둘, 지금까지 15가지? 25가지인가요? 이런 거 맞나요? 네. 5 이상의 숫자였을 때는 25개가 있고요. 이제 할 거는 5보다 작을 때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A라고 하는 값이 5보다 작다고 한다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갈 거거든?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역수치하면 돼요? 따라서 로그 2에 A분의 5라고 바꿨었습니다. 그때 이거는 로그를 없애면 A분의 5의 값이 B분의 4보다 작아 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지 이거를? 대각선끼리 곱할까?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5B의 값이 4A보다 작아야 돼? 이 관계를 만족하는 수치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A의 값 1일 때부터 하겠습니다. A가 1이면은 B의 값은 A가 2였을 때 찾고 있습니다. B의 값은 1인가요? 하나밖에 없죠? A 값이 3이면 2개인가? 네. A가 4가 되면은 3개. 그럼 다 해서 6개요? 네. 그래서 31개 있네요?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할 몇 번인가요? 니네 엘리트들이야. 너무 잘해.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보통, 지금 서울대 가고 의대 간 애들, 너희 나이 때 가르칠 때 애들 되게 너무 멍청해서 화났었는데? 너희가 걔뭐 훨씬 잘하는데, 지금? 야, 우리 그러면 다 서울대 가는 거야, 이제? 진짜요? 갈 수 있어요? 옆에서 지랄이라고 욕하는데요. 자, 그 다음 풀어드릴 게, 이제 삼각함수 진도 나가면 되죠. 네. 자, 삼각함수 진도 나가겠습니다. 132쪽. 130 이쪽부터 197. 132에서부터 157. 근데 오늘은 삼각함수를 다 끝내면은 숙제할 때 엄청 버거울 거거든? 다 끝내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켜져라. 자, 삼각함수는 완전 새롭거든?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삼각비를 언제 배우시죠? 지금 이번 시험범인가요? 네. 삼각비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삼각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챕터의 이름이 삼각함수거든? 삼각비라고 하는 것과 삼각함수라는 녀석은 약간 좀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수학자들이 높이나 길이들 따위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 사인 높이 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 각이 A라는 각이었을 때 여기가 C라는 각이었을 때 여기가 B라는 각이었을 때 마주보는 대변들
삼각비 값은 sin A, sin B, 코사인 A, 탄젠트 A로 정의하죠? 네. 사인의 값이 누구죠? T분의 코사인 값은 탄젠트의 값은 여기까지 다 아시는 거 맞죠?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의 값이 탄젠트인 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진짜 이거 코사인 분의 사인 나누기 하면 b분의 a인 거죠? 피타고라 정리에 따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c제곱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누기 한다면 첫 번째 건 c분의 a의 제곱, 두 번째 건 c분의 b의 제곱, 세 번째 건 1이죠. 네. c분의 a의 값은 사인인가요? 첫 번째 건 사인 제곱 a입니다. 두 번째 건 c분의 b의 값이면 코사인. 여기까지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 가지고 나누기 할 생각이거든? 코사인 제곱 나누기 하게 되면 첫 번째 건 누구죠? 두 번째는 1입니다. 근데 우변값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인가요? 네.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가지고 나누기 하고 싶은데 사인 제곱까지 나누기 했더니 첫 번째는 1이고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 누구지? 탄젠트 제곱분의 1인가요? 탄젠트 역수인가요? 우변값은 사인 제곱분의 1이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0도일 때,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90도일 때 삼각비 값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외우는 값은 아니고 답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기억하는 거죠. 30도짜리 삼각형 왼쪽 밑에가 구하는 각, 오른쪽 밑에가 직각이었을 때 30도짜리면은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인가요?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 사인 값을 읽는 거죠. 사인 값은 누구죠? 코사인 값은 탄젠트의 값은 45도일 때는 45도짜리 1대1 대 루트 1을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1대1 대 루트 1이라고 생각하고서 사인 값은 코사인 값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의 값은 1인가요? 마찬가지 60도짜리 삼각형이었을 땐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여서 사인 값은 그런데 코사인 값은 사인 값부터 확인합시다. 사인 값은 점점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은 점점 커지고 있나요? 0도일 때는 뭐죠? 0. 90도일 때는 예. 코사인 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출발할 땐 1에서 출발해서 끝날 땐 0으로 끝납니다. 탄젠트 값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0부터 출발했는데 이미 1이 있습니다. 근데 탄젠트 90의 값 우리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분문을 통해서 배우셨나요? 사분원을 통해서 사분원은 원의 4분의 1만큼을 그린 게 사분원이죠? 이렇게 된 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분원입니다. 쌤 이거의 반지름 값은 1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점 좌표의 값은 A점? 아니다.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X라고 했을 때 요 점 좌표의 값은 A점, 수선발 내린 점의 좌표를 B점, 이 점 좌표는 D점, 여기서 수선을 갖다 올렸을 때 교점 좌표를 C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점입니다. 반지름 길이 값은 1이라고 할 생각이야. 자, 사인 X의 값이 누구죠? B. 사인 X의 값 1분의 AB여서 AB인가요? 코사인 X의 값은 누구죠? 사인과 코사인 값은 다 작은 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탄젠트만은 큰 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에 해당하는 AB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는 건가요? 반면에 코사인 값은 각이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점점
짧아지는 건가요? 네. 탄젠트의 값은 CD란 길인데 탄젠트의 값은 각일할수록 점점 커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걸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쓴 부분을.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누구죠? 자,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각이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해볼까? 자, 얘네들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얘기하려고 하거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야? 니네 이 말 모르지? 나 미쳤네요. 내가 쓰는 순간 니네가 선생님 니 뭐 하세요?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선생님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겠네. 그러면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가 뭐랑 똑같은데? 자, 그래서 할게요.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 값이 누구죠? B병분의 높이인가요? 그 값이 지금 C분의 B인 것 같고요.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네, 코사인 값이 C분의 A네요. 탄젠트의 값은 누구죠? 네, 밑병분의 높이니까 A분의 B인가요? 이 값이 뭐랑 똑같다고요? C분의 B의 값은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C분의 A면 사인 세타랑 똑같고요. A분의 B면?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값들을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언급하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딱 하나만 더 배웁니다.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코사인 세타인데 사인의 180 마이너스 세타도 넓이 관련된 문제에서 나온 것 같거든?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아시나요? 자,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원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나요? 여기를 AB, 여기를 사이값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세타가 삼각형 넓이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구할 건데 여기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AB라고 한다면 넓이가 누구죠? 지금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두 병과 사이값으로 풀면 되니까요. 다만 둔각이었을 때 세타가 둔각이었을 때는 이렇게 선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각이 180 마이너스 세타인가? 그럼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가 B분의 H야? 요 값이 지금 B분의 H인데 원래 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할 때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H로 구하나요? 그러니 H값 대신에 뭐 대입하자고? H는 B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어차피 이 두 넓이는 같은 넓이 아니야?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이랑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똑같은 값이네요? 얘는 사인 세타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보통 중학교 수학에서는 요것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또 이 녀석의 값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정도까지만 나오는데 고등학교 수학은 이걸 더 초과해서 한참 초과해서 배웁니다. 자,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어지간히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자, 중학교 수학은 그런데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1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의 첫 출발로 동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려고 해. 동경은 위도, 경도 얘기할 때 경도, 위도 이런 거 알고 있잖아?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각도를 얘기하는 어떤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처음에 이런 선이 있습니다. 기준되는 선이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반직선을 그렸거든? 여기가 원점이고요. 이 점을 시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필요 없는 말이고요. 자, 원점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반직선을 그렸습니다. 이게 양의 방향입니다. 반대쪽으로 하면 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각도를 표현하는 선으로 이런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선이 각도를 묘사하는 선이야. 기준되는 선의 이름은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도를 표현하는 이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각도기를 가지고 이 각을 측정했을 거야. 선생님 몇 도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각이 예를 들어서 45도짜리였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가 3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 몇 도가 되는 거지? 400. 네, 이러면 360도가 추가됐으니까 405도가 될 거 아니야. 405도도 똑같은 선을 표현해. 또는 이렇게 되면 몇 도가 될까? 시계 반대 방향은 양의 각, 시계 방향은 음의 각이라고 얘기하거든? 이때는 몇 도가 될까? 315. 네, 마이너스 315도가 적절할 것 같은데? 또 두 바퀴를 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바퀴 돌아 45도 가면. 네, 그러겠네. 그런데 이런 각들은 전부 다 똑같은 이 파란색 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 파란색 동경을 똑같이 다 얘기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은 각도가 꼭 45도로 얘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은, 저 동경을 표현하는 각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360도의 배수 플러스 45도로 지칭하려고 해. 단 n은 정수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n값이 빵이면 45도, 1이면 405도,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15도, 그 다음 이게 2일 땐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읽어봅시다. 시초선이 있고요. 원점에서 시초선이 있고요. 각의 크기가 있는데 얘는 동경이라고 칭한다고 하네요. 각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의 양의 각, 시계 방향의 음의 각입니다. 다음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70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780도를 표현하라는 말은 두 바퀴를 돈 다음에 60도를 다 간 건가? 그럼 두 바퀴를 간 다음에 60도를 간 각이 요게 동경이고요. 마이너스 130이면은 음의 각으로는 마이너스 130, 양의 각으로는 몇 도가 되는 거지? 230? 여기까지 시초선과 동경 다 아시는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모든 각을 저렇게 표현하면 개빡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자, 시초선 있는데 동경이 30도짜리 동경이 있어. 여기 요만큼의 각은 실제로 30도야. 하지만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은 어떻게 표현하겠다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30도로 표현하겠다고? 그거는 실은 이 동경은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간 녀석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n은 정수입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각을 일반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중3 때는 교과서에 어떻게 언급하냐면 30도, 45도, 60도 이런 각들을 특수각이라고 배우고 특수각의 삼각비라고 배웁니다. 타이틀을. 그리고 77도, 54도 이런 녀석들을 일반각이라고 언급하거든. 중3 때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일반각이라고 지칭하는 녀석은 반드시 360도의 배수 플러스 몇 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녀석의 값이 일반각입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풀면은 선생님 그냥 짜증나는데
0도부터 각도가 360도 사이는 각으로만 묘사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처음 배울 때만 일반각에 대해서 주목해서 배우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거의 모든 문제는 0도부터 360도 사이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 푸세요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 전까지는 이 챕터에서만 처음 배울 때만 일반각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한 부분만 지나고 나면은 일반각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일반각을 사용해서 푸는 교육과정을 예전에 생학교 다닐 때 일반각으로 답을 다 썼거든. 근데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괴롭게 힘드니까 일반각이라는 요소를 뒷부분에서 빼버렸어. 너희들이 공부하기 쉽게 하려고 내용상으로 좀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반각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예각이 알파였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는 예각의 값은 0도부터 360도 사이 있는 각을 사용하거든. 여기는 알파에 대해서 그 알파한테 360도의 배수의 값을 추가해준 녀석의 값을 우리는 일반각으로 칭한다고 합니다. 일반각의 표기 방법 가지고 연습하라고 할 것 같은데 다음 녀석의 값을 이 동경의 값을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런 꼴로 표현해 주세요. 얘는 840이면 720도를 빼보자. 360도의 배수 몇 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60도의 배수가 뭐뭐 있지? 2배 하면 720, 3배 하면은 4배 하면은 5배 하면은 동의하시나요? 이 값들을 더하기 빼기 하게 되면은 0도부터 360도 사이는 예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720을 뺐더니 120인가? 네. 그래서 360도의 배수 플러스 120으로 표현하는 얘기네. 이거 같은 경우는 1080을 빼야 되는 것 같은데 세 바퀴를 덜 돌면은 각도가 60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60으로 표현하세요. 마이너스 405도면 여기다 720을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 720을 더했더니 720 더했더니 720 빼기 405도는 누구일까요? 네, 315도네요. 360도의 배수 플러스 315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각은 반드시 0도에서부터 60도에 있는 사이에 있는 각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건데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음해각으로 마이너스 30도라고 한다면 물론 360도의 배수 플러스 330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귀찮아. 360도의 배수 빼기 30도로 표현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0도부터 30도,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 이제 4분면의 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분면의 각에서 가장 많은 착각을 하게 되는데 몇 4분면의 각이라는 파트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합니다. 사분면은 뭐가 사분면인지 알고 있습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알고 있는데 여기가 0도인가요? 아니, 아닌데 여기는 360도의 배수인 각입니다. 얘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도인 동경입니다. 여기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여기가 누굴까? 360도 배수 플러스? 270. 반드시 일반각 가지고 사분면을 표현해야 되거든. 왜냐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 어떤 각이 뭐 120도부터 150도 사이 있는 각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2배 하는 각은 뭐가 돼? 240도부터 300도 사이 있는 각인가? 이거의 절반의 각은 뭐가 돼? 60도부터 이렇게 되겠네? 하지만 우리가 동경을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120도부터 360도의 배수 플러스 150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2분의 세타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180도의 배수 플러스 60부터 180도의 배수 플러스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쌤이 지금 얘네들을 지금 바꿔서 표현했잖아. 이 상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120도부터 150도 사이에 있는 각의 절반의 각인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범주는 60도에서 75도 사이에 움직인다고? 여기가 75도, 여기가 60도라고 한다면 여기 사이의 동경이라고 지금? 그러면 이 각 2분의 세타라는 각은 1, 4분면의 동경이겠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녀석이었을 때는 빵 대입했을 때는 60도에서 75도 사이있지만 n값한테 1 대입하게 되면은 n값한테 1 대입하게 되면은 240도부터 n값한테 1 대입했더니 255도 사이 있는 건가요? 그럼 동경이 1, 4분면에 있는 게 아니라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면은 어떤 각이 몇 4분면에 있다는 설명을 가지고 그냥 일반각으로 표현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버리게 되면은 답이 꼭 1, 4분면에 존재하는 동경이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 그래서 일반각으로 반드시 문제를 놓고 풀어야지만 돼. 이런 문제가 중요하진 않은데 처음 배울 때 이 부분을 정의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 방법 한동안은 처음 배울 때만 첫 번째 것만 반드시 일반각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2, 4분면의 동경이라고 한다면 세타값이 2, 4분면의 동경이라고 한다면 왜 안 써지니 너? 세타의 값 2, 4분면의 동경이라고 한다면 세타의 값을 어떻게 해놓을 거지? 2, 4분면에서 90하고 180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2, 4분면의 동경이면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부터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이라고 놓고 문제를 푼다고요? 여기까지 납득되신 거 맞죠? 자, 내용 정리 책에서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몇 4분면이 있는지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합니다. 특이할 점은 등호가 없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하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등호가 없었잖아요. 정의할 때. 이 동경은 몇 4분면의 동경이죠? 1, 4분면이야? 2, 4분면이야? 맞아, 이거는 4분면에 속히지 않습니다. 축 위에 있는 동경은 어떤 4분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제문 체크 문제가 좀 있는데 체크 문제 한번 봐볼게요. 380도는 몇 4분면의 각이죠? 360만 빼면 되나? 1, 4분면? 610도의 값 몇 4분면이죠? 360 빼면 되겠다. 360 뺐더니 몇 4분면이냐고? 3, 4분면? 마이너스 750이면은 1080을 더할까? 1080을 더했더니 330? 4, 4분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문제 유형이거든? 학교 시험에서 4등급 이하 애들이 틀리는 문제고요. 1, 2, 3등급에 속한 애들은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통 한 번만 배우면 영원히 잘하는 편인데 당신들이 잘하기 때문에 쌤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세타의 값은 3, 4분면의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타의 값을 뭐라고 놓자고요? 360의 배수 플러스 180부터 360도의 배수 플러스 그럼 이걸 3으로 나눠준 녀석의 값인 3분의 세타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3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데 3분의 세타의 범위 값은 120도의 배수 플러스 120도의 배수 플러스 n은 정수입니다. 따라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n값이 빵이면 뭐지? 60도 90 사이? 쌤이 점선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실수로 표현했습니다. 요 사이 있으면 1, 4분면인가요? 그런데 n값이 2가 되면은 n값 1인 것 빼면 어디? 1일 때가 180부터 2가 됐을 때가 300부터
330? 다시 n값이 3이면 n값이 3이면 360 더하기 60이니까 여기를 얘기하겠죠? 60도부터 90도까지? 그러면 계속 n값이 달라질 때마다 이 세 군데 영역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답은 제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4분면을 얘기할 때는 꼭 이런 말을 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꼭 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만 배우면 일반각은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장르가 있어. 첫 번째, 외워서 풀기. 두 번째, 문제 나올 때마다 생각해서 풀기. 근데 일반적으로 한 1, 2등급에 속한 아이들은 외우지 않고 이해하고 문제 풀 때마다 빨리 만들어서 풀고요. 3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보통 시험 볼 때 외운 거 가지고 풀고 외운 게 기억에서 사라지면 틀립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둘 겁니다. 외우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두 동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 두 동경이 알파라고 하는 동경도 있고 베타라고 하는 동경도 있어. 두 동경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근데 첫 번째는 뭐부터 다룰 생각이냐면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번째는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동경이 일직선상의 동경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참 희한하네. 달았나? 동경이 일치하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단 이 두 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동경이 일치하는 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동경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두 동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동경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한 동경은 알파라는 동경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한 동경은 약간 옆에다 그릴게요. 잘 보이게 졸라 잘 그렸어. 베타라는 동경이 있습니다. 두 동경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예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다면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은 알파는 세 바퀴만 돈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갈 수도 있고 베타는 5바퀴를 돈 다음에 세타만큼 갈 수도 있습니다. 알파고 베타는 각각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바퀴를 돈 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알파라고 하는 동경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일반각으로 알파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로 쓸 수 있나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쓸 건데 m은 정수입니다. 마찬가지 베타라고 하는 동경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인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상징하는 m과 l은 다를 수도 있죠. 두 동경의 값은 뺐을 때가 이뻐지는 건가? 빼면 세타가 소거되나요? 두 동경의 값을 빼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누구란 얘기죠? 360도 곱하기 L 빼기 M? 근데 정수 빼기 정수는 또 다른 정수일 뿐이잖아. 그 정수의 값은 다른 알파벳으로 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뺀 값이 360도의 배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동경이 알파인데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동경은 이쪽에 있겠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요만큼의 가계 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다면 알파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만큼 갔을 건데 베타라는 동경은 x축에서부터 이게 얼만큼이야? 이게 180 플러스 세타만큼? 그러면 내가 지금 베타라고 하는 동경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알파라고 하는 동경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죠. 이번엔 두 개를 뺐을 때, 마찬가지로 두 개를 뺐을 때가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뺀 녀석의 값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360도의 또 다른 정수의 값을 이용해서 n이라고 쓸 거거든요. 플러스 180. 그런데 시험을 보기 전날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공식처럼 외워서 대입하면 빨리 풀 수는 있는데 그렇게 푸는 사람은 나중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고 식 세워서 빼가지고 직접 식을 만들 겁니다. 이 연습이 평상시 돼야지만 아주 오랫동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동경이 대칭되는 구조를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두 동경이 위치 관계가 X축 대칭일 수도 있고요.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수도 있고요.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인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동경의 관계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첫 번째, 두 동경의 X축 대칭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경이 알파라는 동경이고요. 이 동경이 베타라는 동경이라고 한다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X축 대칭인가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는 요만큼의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가계 크기를 뭐라고 얘기할 거죠? 이거 마이너스 세타겠죠? X축 대칭이면. 자, 그러면 베타의 값은 뭐가 되지? 360도의 배수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각이 꼭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다는 표현만 없으면 이렇게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알파라고 하는 동경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인가요? 아까까지는 빼서 구했는데 지금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플러스 세타하고 마이너스 세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더하기죠. 따라서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360도의 배수라고 볼 수 있겠죠? X축 대칭은 더해서 360도의 배수입니다. Y축 대칭 가려고 합니다. Y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동경이 여기가 알파고요. Y축 대칭인 베타라는 동경의 값이 있습니다. 가계 크기는 요만큼의 가계 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놓는다면 X축부터 출발하는 이만큼의 각이 누굴까요? 여기 왼쪽이 세타인가요? Y축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동경은 180 마이너스 세타예요? 따라서 베타라고 하는 동경의 정체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마이너스 세타? 알파라는 동경의 정체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 플러스 세타하고 마이너스 세타니까 또 더할 거죠. 더한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인가요? 나올 때마다 제발 만들어서 풀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숙제할 때 공식 앞에 거 찾아보고 계산하고 공식 앞에 찾아보고 계산하고 이러면 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는 y는 x라는 선에 대해 대칭인 동경이 있고요. 또 하나의 동경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인 동경도 있다고 칩시다.
자, 첫 번째 동경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동경이 있습니다. y는 x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은 여기는 요 동경도 있겠네? 그런데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셈이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동경이 누구죠? 여기가 세타 아닌가? 여기는 각이 뭐냐고요? 그럼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 마이너스 세타고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 그럼 두 개 더했더니 더한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마지막입니다. 동경의 값이 이쪽에는 동경이 하나 있습니다. 알파가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점선한테 대칭했습니다. 점선한테 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알파라고 하는 동경의 값은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요건 좀 헷갈리겠다. 나 지금 여기가 필요하거든? 근데 여기가 대칭했더니 여기가 세타냐? 그럼 여기는 누구라고요? 그럼 선생님 문제 빨간색 파란색 이제 그만 쓰고 싶어요. 결과만 쓸래요. 더한 게 누굴까요? 네, 이제 다 알려드렸습니다. 충분히 응용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꽤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2페이지나 할애해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그에 걸맞게끔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방금 배웠던 내용은 한두 문제만 풀면 영원히 잘하는 편인데 한두 문제 풀 때 정성을 들여서 푸세요. 자, 푸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경의 값이 세타라는 동경과 7세타라는 동경이 있습니다. 어이씨, 손의 작동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자, 다음과 같은 세타라는 동경이 있고요. 세타의 값은 2, 4, 5면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7세타의 값은 여기다 7배 한 거라고요? 7배 하게 되면은 어이구야 630부터 못해 이제. 그런데 동경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타의 값은 2, 4, 5면의 동경인가? 세타의 값은 2, 4, 5면의 동경입니다. 그런데 7세타의 값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동경이 일치한다고 일치한다고 안 했구나. 너만 7세타의 값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면 나의 바램은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만큼은 뭐라고요? 넌 뇌가 잘못 작동하고 있어요. 네, 여기 180 플러스 세타인 거죠? 파란색과 빨간색은 180도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네, 270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타라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그냥 세타라고 할까요? 아씨 애매하네 이게. 어떻게 할까? 여기 세타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 알파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는 알파고 180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요. 7세타의 값이 누가 되는 거죠?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플러스 알파? 두 녀석의 값을 빼겠습니다. 뺐더니 6세타의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그때 문제 세타를 구하시라고요? 세타의 값은 60도의 배수 플러스 근데 n값한테 뭘 대입할 때가 n은 정수거든? 뭘 대입할 때가 이 사이 있죠? n값 2였을 땐 사이 있나요? n값 2였을 때 누군데요? n값이 3이 되면 범위를 벗어나나요? 이걸 구하세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한이가 자꾸 선생님 시선에서 벗어나서 쫙 살짝 걱정되면 열심히 듣고 있죠? 네. 자,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호도법 60분법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일단 용어의 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 호도법 60분법 60분법은 시계를 보면 시, 분, 초가 있잖아. 1시간이 몇 분이지? 60분, 1분은 60초? 우리는 시간의 단위를 60조각을 내가지고 시간의 단위를 표현하거든. 그런 것처럼 각도도 똑같아. 10분 초가 있는 것처럼 각도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도, 분, 초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도는 360도 중에 1도는 되게 작은 각이잖아. 1도를 세분해서 60조각을 낸 게 1초입니다. 그리고 1도를 60조각 낸 게 1초인데 또 1초의 값을 또 60조각 낸 게 분입니다. 아 이거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분하고 초를 바꿔서 얘기했어. 각도를 60조각 낸 게 1분이고 1분을 또 60조각 낸 게 1초입니다. 도분초라고 할 건데 실은 이런 것까지 단위를 하기에는 절대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야. 몇 도 몇 도만 얘기하지 그 밑에는 건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60분법은 우리가 알던 몇 도 몇 도 몇 도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게 60분법이라는 단위입니다. 단위가 60분법의 단위가 도입니다. 그런데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도 단위야. 각도를 표현하는 단위거든? 근데 각도를 표현하는 단위인데 니네 혹시 인치하고 센치에 대해서 아시나요? 허리를 재를 때는 몇 인치 몇 인치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 근데 1인치가 몇 센치인지 알아? 몰라? 근데 왜 허리둘레 몇 인치 하면 너 살쪘다, 몇 인치 하면 너 뚱뚱하다 뭐 이렇게 하지? 인치가 뭔지 모르는데 인치에 대해서 이게 쌤 허리가 사이즈가 지금 얼마 전까지 쌤 허리가 29인치였었는데 얼마 전이 아니지 20년 전에 요즘은 허리가 40인치 가깝거든? 그런데 인치라고 하는 단위가 1인치가 2.54cm니까 아마 그럴 거거든? 그런데 인치하고 센치는 길이를 표현하는 다른 단위인 거지? 60분법과 호도법도 각도를 표현하는 다른 단위야? 그러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 보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일부분인 부채꼴도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이건 배우거든. 중학교 2학년 때. 반지름, 호의 길이, 사이각이 세타였을 때 여기서 혹시 호의 길이 구하는 건 알아? 넓이 구하는 건 알아?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듣고 있어요. 세타 곱하기 혹시 이런 공식 안 배웠나요? 오늘 처음 본 걸로 합시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걸로 칩시다. 오늘 보는 거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그쵸? 있죠? 네, 하도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자, 여기 반지름값 1입니다. 아, 반지름이 R입니다. 근데 여기는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한다면,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하죠? 원의 둘레는 2파이R로 계산하나요? 그런데 여기는 L은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알아? L 어떻게 구해?
원의 둘레가 몇인데? 2파이 아래 값한테 뭘 곱할 건데? 360분의 세타? 이런 게 L이라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뭘 곱해야 되는데? 1이 360분의 360이야? 맞아? 네. 그런데 여기가 몇 도야? 세타가 360도야? 이건 세타지 그냥. 네. 모르지 지금. 세타한테 360을 대입해서 1 나왔던 거지? 그래서 우리 2파이 R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계지? 혹시 니네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세타인 거 알아? 이건 중학교 때 안 배웠냐? 안 배웠어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세타로 계산할 건데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R세타로 계산할 건데 왜 그런지는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다. 원래 360도라고 하는 녀석과 360도라는 녀석과 2파이라는 녀석의 값은 똑같습니다. 파이는 원주율이죠. 360도가 2파이야. 일단 이 얘기부터 합시다. 그럼 180도가 파이겠네요? 이게 단위의 기준입니다. 1인치가 2.54cm인 것처럼 이게 기본 단위야. 자, 그럼 바꿔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니네가 지금까지 뭘 했던 거냐면 원의 둘레 길이 값은 반지름한테 360도를 곱했던 거야, 지금까지는. 반지름과 중심각 360도를 지금까지 곱해왔었어. 다만 360도라는 녀석의 값을 2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2파이로 계산했던 거야. 그러니 여기 각이 세타가 되면은 이거 두 개 지울 수 있잖아. 2파이와 360. 그러니까 호의 길이 값은 반지름하고 여기는 각만 곱하면 돼. 180도가 파이인데 180도의 값이 파이라고 한다면 180도의 값을 파이라고 한다면 이건 도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도가 이름이잖아. 근데 호도법은 단위가 이건 180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건 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디안이란 말이 호도야, 호도. 왜 그런 거 하잖아. 불란서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 이탈리아를 이태리 이런 거 안 들어봤나요? 이태리 타월 목욕탕 가면 들어봤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중국 놈들이 예전에 번역해서 가지고 올 때 들리는 음대로 한자말로 바꾼 거야. 왜 프랑스를 불란서로 그리고 이탈리아를 이태리로 그렇게 한자말로 바꾼 거거든. 그런데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서구에서 왔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음차해가지고 가져올 때 호도라고 번역했던 거야. 라디안은 호도입니다. 그 이름이 호도법입니다. 단위는 라디안인데 180도하고 파이가 똑같은데 쌤이 궁금한 건 1도가 궁금하다. 1도는 누굴까? 양변을 18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단위까지 같이 없앨 수는 없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겠죠? 그럼 1라디안은 누굴까? 파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근데 파이는 원주율이고 원주율은 3.14인 거 알고 있잖아. 180을 3으로 나누면 뭐지? 60도? 근데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1로 나누게 하면 더 작아지겠네? 180을 3.1로 나누게 하면 60도보다 작을 거 아니야. 180을 3.14로 나누게 하면 60도가 더 작아지겠네. 근데 3.14 끝이 아니잖아.
순화하지 않은 무한소수니까 뒤에 계속 더 나누기 할 숫자가 있지. 그걸 수학자들이 계산했어. 우리는 못하거든? 수학자들이 계산했는데 그게 57도 17분 45초인 걸 수학자들은 계산했어, 이거를. 1라디안은 57도 정도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쌤한테 정삼각형이 하나 있거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값을 다 1이라고 할 생각이거든? 그런데 이쪽 부분의 선이 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이 부분이 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을 가했거든, 이렇게. 힘을 가하면은 빨간색 선이 휘어질 거 아니야? 빨간색 선의 길이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휘어진다고 한다면 각도는 조금 작아질까? 네. 나 좀 작아진 거 그리는데 왜 같아 보이니? 난 더 작은 거 그렸어. 여기 있는 각은 60도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각은 60도보다 작겠죠? 네. 근데 여기는 모든 길이의 값은 1, 1, 1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부채꼴에 대해서? 지워버렸거든? R, 세타, L이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 썼다가 지웠잖아. 넓이가 누구라고요? 알세. 아, 기억이 왜 그럴까요? 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입니다. 네. L이 R세타라고요? 야, 그러면 여기가 R이잖아. 여기가 세타잖아. 여기는 호의 길이가 1이 나오려면은 세타가 누구여야 돼? 세타가 누구일까요? 세타가 누구일까요? 1이에요? 네. 뭔 일이지? 그러면 이게 1이라는 건 도가 없잖아, 지금. 세타가 1라디안이라는 얘기지? 아, 여기 단위가 도가 없잖아, 도가. 1도가 아니라고. 이건 1라디안이야. 1라디안이 뭐라고? 1라디안은 57도쯤 된다고? 그래서 60도짜리였을 때는 정삼각형인데 호의 길이도 1, 반지름도 1이는 이런 부채꼴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 똑같은 부채꼴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요만큼의 각이 1라디안이야. 그럼 2라디안은 몇 도쯤 되는 거야? 2라디안. 14. 네, 2라디안은 114도쯤 되는 거네. 자, 1라디안이 57도 정도 됩니다. 파이라디안은 180도입니다. 그러면 실은 이 파이라디안이 180도인 것만 알고 있다면, 이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특수학, 중3 때 배우는 특수학들 있잖아. 중3 때 배우는 특수학들이 뭐가 있냐면 30도, 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특수학이 중3 때 배운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걸 세분해 보려고. 이걸 세분해 보겠습니다. 선이 좀 삐뚤삐뚤할 것 같아서 나는 잘 그리고 싶은데 내 선이 좀 잘못 작동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y는 x라는 선을 그렸거든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도 그렸습니다. 이거 좀 약간 삐뚤었다 어떡하지? 옮기자.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그린 녀석의 값은 30도짜리 그리고 싶어, 나 지금. 왜 휘어지니? 이건 지금 30도짜리를 그리고 있거든? 이번에는 150도짜리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색깔 다르게 보이는 거 맞아? 그 다음 무슨 색깔을 쓰지? 그 다음 녀석은 60도짜리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20도짜리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충분히 잘 그린 것 같습니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죠. 네. 여기가 몇 도라고요? 120. 여기는 이해되시는 거 맞죠? 여기가 누굴까요? 210도? 여기는? 220, 여기는? 240, 이게 누구죠? 이 각도들하고 친해져야지 삼각함수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각도들과 친해지셔야 되고요. 몇 도는 몇 라디안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즉각적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몇 도가 몇 라디안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1라디안이 57도쯤 된다고 일단 얘기했었는데 180도가 파이 라디안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야 30도가 몇 라디안이라고 물어본다면 양변을 6으로 나누게 돼? 45도가 몇 라디안인지 물어본다면 뭘로 나누게 돼? 4로 나누기 해서 4분의 파이? 60도를 물어본다면 90도는? 2분의 파이, 자, 이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좀 바꾸려고. 이 모든 녀석들을 60분포로 표현한 녀석의 값도 익숙해야 되지만 여기는 각들하고 친해져야 되지만 이 각각의 값들이 코드포로 바꿨을 때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야! 135도가 몇 라디안이야? 물어보면은 답하는 데까지 1초. 이 정도로 숙달하셔야지 삼각함수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이게 느려지면 쉬운 삼각함수가 어렵게 느껴져. 왜냐면은 한참 쌤이 막 설명하고 있는데 내 뇌는 120도가 몇 라디안이었지? 쌤이 이미 다 답을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 일단 친해지셔야 되고요. 바꿔보겠습니다. 자, 0도는 당연히 0 라디안이겠죠? 그런데 30도, 일부러 선생님 색깔을 다르게 했거든? 30도는 몇 라디안이라고요? 1라디안. 그러면 150도는 30도에 몇 배 한 건데? 5배, 210도는 30도에 7배. 330도는 30도에 11개. 자, 분모의 값이 6이 되는 라디안은 4개밖에 없어. 분자가 1, 5, 7, 11. 분모가 6인 거는 분자가 1, 5, 7, 11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45도짜리면 4분의 파이라고요? 45도가 4분의 파이면 이건 45도에 몇 배 한 건데? 3배. 이건 4분의 3파이네. 225도면 45도에 몇 배 한 거죠? 5배, 315도면 45도에 7배 한 건가요? 4분의 파이 45도의 값들은 라디안으로 4분의 파이 분자가 1, 3, 5, 7인가? 4분의 1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1, 3, 5, 7이 있습니다. 분모가 4인 건. 분모가 6인 건 1, 5, 7, 11. 분모가 4인 건 1, 3, 5, 7이 있습니다. 자, 이제 60도짜리 하려고 합니다. 60도짜리면은 60도가 3분의 파이? 60도의 2배 한 게 120. 3분의 2파이. 240도면 60도의 4배? 3분의 4파이. 300도면은 60도의 5배? 수업을 열심히 안 듣고 벌써 짐 싸시는 거예요? 300도면 3분의 5파인가요? 자, 이제 90도의 값은 누구죠? 180도면은, 파이, 270도면은 2분의 3파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여기서 설명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작동해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간이 좀 남았죠? 5분씩이나 남았죠? 1라디안이 몇 도라고요? 1라디안은 57도쯤 된다고요? 파이라디안이 180도라고요? 여기 써있다. 1라디안의 값은 57도쯤 돼요 라고 써있네요. 이 뒤에 건 안 외워도 됩니다.
어? 갑자기 240도 말하면 얘기할 수 있나? 60도가 3분의 파이? 60도의 4배? 3분의 4 파이? 6분의 7 파이면 6분의 파이가 30? 30의 7배? 210?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호의 길이의 값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으로 구할 건데, 넓이의 값은 2분의 1 R세타고, L값 대신에 R세타를 대입하면은, 2분의 1 R인데 L값 대신에 R세타를 대입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우는 공식일걸? 자, 오늘 새롭게 추가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한 문제 정도 더 풀고 수업을 끝내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딱 맞네.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반지름과 중심각 크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둘레의 길이가 16으로 일정할 때 넓이의 값이 최대가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 둘레의 길이는 일정한데 넓이의 값은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는 이건 외워야 되거든? 이건 외워야 돼. 선생님이 지금 부채꼴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부채꼴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 반지름 몰라. 중심각 몰라. 여기가 호의 길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몇이야? 2R 이게 지금 둘레 길인가요? 근데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그런데 둘레의 길이가 특정한 숫자로 일정하다면 A는 숫자입니다. 이때 우리는 일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둘레 길이가 숫자면 일정한 거죠? 그런데 넓이가 최대 나온다고 하니 L값 대신에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값 대신에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2R 플러스 A를 대입하면 돼요? 이걸 대입하게 되면 2차 함수인가?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1 AR이라는 1차 함수인가요? 2차 함수? 대칭축이 누군데? 네, 대칭축의 값은 4분의 2네요. 이때 넓이는 최대인가요? 위로 블록이니까? 그럼 이걸 대입한 게 최대값일 거 아니야. 대입하면 누군데? 대입했더니 16분의 마이너스 16분의 a제곱이고 대입했더니 8분의 a제곱이니까. 8분의 1 대입했더니 16분의 a제곱 뒤에 건 8분의 a제곱. 8분의 1 빼기 16분의 1은 16분의 1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반지름이 누구일 때라고요? 반지름이 누구라고? 이때라고? 이때라고? 그러면 호의 길이가 누구란 얘기야? 둘레는 A라며. 그 호의 길이가 누구란 얘기예요? 아니 이거 더해서 A 나와야 된다며. 선생님 잘못 썼구나. 4분의 2냐? 반지름의 값이 4분의 2였을 때 4분의 2였을 때는 L은 누구라고요? 3개 더해가지고 A 나와야 되니까.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네, 2분의 2인데요. 이러면 둘레의 길이가 A인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호의 길이 이렇게 구한다고? 근데 호의 길이 값 2분의 1 A인데 반지름 값은 4분의 1 A라며. 그럼 세타의 값이 누구란 얘기예요?
시험 문제 단골 문제야. 둘레가 일정할 때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무조건 이게 16이라고 주든 뭐 50이라고 주든 100이라고 주든 무조건 중심과 크기의 값은 2라디안이야. 그리고 비율은 중심각은 2라디안이면 몇 도쯤 된다고? 114도쯤 돼? 근데 이 비율은 1대 2의 비율을 가질 때 넓이는 최대야. 여기가 4분의 1A, 4분의 1, 2분의 1 A니까. 중심각이 2라디안, 비율은 1대 1대 2였을 때가 이때가 넓이는 항상 최대입니다. 심지어 학교 시험 문제에 객관식 보기에 뭐 부채꼴 넓이가 최대, 객관식 보기 1, 2, 3, 4, 5 안 풀고 답은 이거 2 찍으면 돼. 예전에 서울에서 수업할 때 단과 수업하는데 성보고등학교 학교에 애들 50명 정도 오령을 다녔는데 내일 시험이야. 야, 내일 시험 나왔는데 부채꼴 넓이의 값이 최대되는 중심각 크기 물어보면 다 2야. 2만 찍으면 돼. 그런데 애들이 50명 중에서 반이 못 맞아. 우울한 아이들. 너희는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중요하니까 강조했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까지 계엄센 수학만 숙제를 해가지고 오세요. 수요일날은 지수 로그, 상용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간단한 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숙제도 별로 안 됐잖아요. 자, 잘 가세요.